반갑습니다. 구국TV 제8편 노무현은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오늘 그 충격적인 노무현이 당선되었던 2002년 16대 대선의 부정선거 증거를 폭로합니다. 지난 일요일 방송 3.15를 능가하는 4.16 부정선거 편에서 약속드린 대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그 확실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만약 앞의 영상을 보지 못한 분은 이것은 앞편에 이은 두 번째 영상이므로 다소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으니 앞의 영상부터 먼저 보시고 다시 이 영상을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은 11분짜리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럼 앞편은 이미 보셨다고 생각하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4.16 부정선거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지금, 또 미국의 부정선거로 한참 말이 많은 지금 노무현의 부정선거까지 꺼내들은 것은 물타기 아니냐,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다 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분명 적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아셔야 하는 그런 연장선에 있는 문제이기도 해서 그 부분만을 쉽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노무현의 대선이 부정선거니 하는 것은 이미 부산대 최우원 교수님 비롯 많은 분들이 열심히 파헤치고 밝혀 놓았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앞으로도 그리고 언제인가는 계속 입증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유튜브 방송으로 한 번으로 정리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방대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방송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김대엽의 병풍 사건, 서른의 기안건설 CD 조작 사건, 마지막으로 총풍 사건의 진실입니다. 그리하여 16대 대선은 불법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내용은 적지 않습니다.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미 모두 다 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사건의 진실이 아닙니다. 만약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진실에 대해 아시는 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지금까지 이것을 정리하고 확산하려는 노력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항상 아쉬운 결과에서 더 이상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김대엽의 병풍 사건은 대부분 아실 거라 믿습니다. 김대엽은 언론에서 또는 수감 중인 감옥에서 민주당이 병풍 대가로 50억을 주기로 했는데 안희정이 배달사고로 그 돈을 가로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해창 후보의 지지율은 병풍 사건으로 인해 무려 11.8%나 떨어졌고 대선이 끝나자 김대엽은 필리핀으로 도주, 3년 만에 인터폴에 잡혀 한국에 다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권은 2008년 1월 사면 대상에서 꼬리를 자르기 위해 김대엽을 제외시켰고 그는 노무현 정권에 배신당했다며 모든 걸 폭로하게 됩니다. 당시 이 김대엽을 추미애는 용감한 시민이라며 침이 마르게 칭찬했고 언론도 앞다투어 사기꾼의 정권 사기극에 마치 내일이 없는 듯 오늘만 사는 듯이 동참해서 신나게 퍼뜨렸습니다. 똑같이 기안건설에서 유해창 후보가 20억을 받았다며 그 증거라고 CD를 조작해서 언론과 합작하여 퍼뜨린 서론은 2007년 노무현 정권에서 사면을 받았으나 김대엽은
사면을 받지 못하여 배신이라고 느낄만 합니다. 이러한 흑색 선전에도 이해창 대선 후보는 노무현이 탈세 문제가 변호사법 위반한 그런 탈세 문제에 대해서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며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대엽은 배신이 아니라 사실 자살당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하는 건지도 저로서도 좀 헷갈립니다. 그 서른이 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사면이 불거졌을 때 쌩 난리를 치며 전두환처럼 버릇 나빠진다, 그렇게 떠들었습니다. 바로 지금도 더불어에 활동하고 있는 그 서른 위원이 맞습니다. 사실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김영삼 정권은 그 이전에 비자금 등 여러 부패 사건, 불안한 것들이 많아서 내심 이해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겁니다. 김대중 또한 뒤가 구리기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바인지라 원래는 건노갑이 대선 후보가 되어야 하나 절대 배신하지 않을 인물로 박지원은 김대중에게 노무현을 추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부정선거라고 하기에 뭔가 좀 부족한 듯 합니다. 지금까지 앞서 말한 두 사건은 감히 비교하지도 못할 대형 사기극, 부정선거의 끝판 결정판인 총풍 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총풍 사건은 2002년 대선이 아닌 그보다 5년 앞선 97년 15대 대선 김영삼 정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대선에서 한나라당이 유리하도록 판문점에서 무기 총격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1심에서 한성기, 오정은, 장석중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인 2003년 7월 대법원은 이들이 김대중 정권에서 안기부를 시켜 고문으로 강요된 거짓 진술을 하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들은 변호인의 접견조차 전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북측 인사를 만난 사실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유죄를 선고합니다. 고문으로 인한 상처와 그 사진들이 증거로 채택되었고 3인에 대한 조서 내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복사하여 그것이 오히려 자백을 고문으로 강요했던 증거가 되었습니다. 앞서 1, 2심에서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조서가 없다고 검찰마저 거짓으로 일관했으나 천정배 법무장관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로 정보 공개 요청을 하여 그 증거를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죄로 판결되었죠. 결국 그들은 밝혀진 바에 의하면 98년 1월 정주영 회장의 방북 문제로 평양에 10일간 체류하였고 5월에는 김순건 옥수수 박사의 옥수수 씨 지원 문제로 다시 방북하게 됩니다. 합법적으로 강인덕 통일부 장관의 허락하에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9월 28일 대한통운 고위 관계자들과 방북 준비 중에 김대중 정권의 안기부에 끌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진실입니다. 총풍 사건의 김대중 정권이 주장했던 그 총풍 사건의 시간 관계부터 사건의 순서까지가 모두 거짓과 조작이었음이 낱낱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
모두 피고들이 승소하고 장석중은 7천만원, 오정우는 3천만원의 고문과 변호인 접견 금지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을 승소하여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김대중의 안기부는 허위 증언을 만들기 위해 충격적으로 북한의 무역업자 최인수를 선양으로 유인하여 납치한 후 안기부에서 또 고문과 폭행을 통해 그 허위 증언을 강요하였습니다. 이것은 언론에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누군가의 노력으로 위키리스트에 든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고문과 폭행을 당하던 최인수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안기부를 탈출하여 중앙일보로 도망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일보는 오히려 안기부에 신고를 하여 이 사건은 엠바고가 내려지고 언론 보도가 통제되었으며 최인수는 다시 안기부에 의해 선양으로 끌려가서 북에 인계됩니다. 그 후 최인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처형되어 죽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김대중 정권 이종찬의 안기부가 벌인 짓입니다. 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최근에 들어 위키백과에 그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대공요원 700명을 민병과 호남요원으로 전면 물갈이하고 다시 집권 5개월째 되는 날 이러한 총풍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면 투표함 바꿔치우기와 비교를 해도 조금도 우열을 가리기 힘든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부정선거를 할 리 없다는 정규재, 이병태, 우원재에게 묻습니다. 이런 것은 부정선거가 아닐까요? 물론 4.16 총선은 부정선거인지 아닌지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결론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덮고 무조건 합리적인 의문마저 제기하지 못하도록 자신이 마치 모든 것을 이미 다 아는 듯한 자세는 보수가 아닐 뿐더러 상식 있는 민주시민의 자세도 분명 아닐 겁니다. 감히 누굴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무식하단 말은 오히려 더할 바 없는 찬사입니다. 모욕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식하지 않으면 그것은 도저히 인간이라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사악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